보통 일본을 가깝지만 먼 나라라고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비슷한 점이 존재하지만 다른 점도 많기 때문이지요. 안보 환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이라는 공동의 위협이 있는 건 비슷하지만 육지에서 대치하고 있는 우리와 달리 해안선이 긴 일본은 러시아, 중국과도 대치하고 있죠. 이는 그대로 순항미사일 개발에서도 드러납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한일 미사일 개발 비교, 일본 편입니다. 자동차는 플랫폼이라는 게 있습니다. 서스펜션 및 차량의 엔진과 같은 파워트레인의 배치, 중량 배분, 무게중심 등 차량의 핵심 요소를 구성하는 구조물을 말하는데, 제조사가 자동차 플랫폼을 만드는 이유는 하나의 자동차 플랫폼으로 다양한 종류의 차량들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플랫폼을 공유하니 제조사 입장에서는 자동차의 제조 단가를 낮출 수 있어 가격 경쟁력이 생긴다는 장점이 생기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정비 비용을 낮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예를 들어 A라는 자동차 플랫폼에서 알파라는 엔진을 사용했다고 해보죠. 자동차 엔진이 고장난다면 엔진을 수리를 해야 하는데, 이때 플랫폼을 공유하는 차량이 별로 없다면 당연히 알파 엔진을 얼마 사용하지 않을 테니 부품 수급 자체가 힘들어집니다. 부품 수급이 어렵다는 건 수리 비용과 정비 시간이 상승할 수밖에 없죠. 반면 플랫폼을 공유하는 차량이 많다면 너도 나도 알파 엔진이니 당연히 부품 수급이 수월할 거고, 엔진의 가격이 낮아져서 수리비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규모의 경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동차 제조사들은 자동차 플랫폼을 만들어 최대한 규모의 경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죠. 무기 도입 사업에서도 마찬가지로 규모의 경제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플랫폼이 하나 만들어지면 플랫폼을 바탕으로 다양한 바리에이션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양산 단가를 낮출 수 있으면서 정비 비용까지 낮아지니까요. 특히 미사일같이 고가이면서 일회용 무기의 경우 더더욱 양산 단가와 정비 비용이 중요합니다. 미국의 하푼 미사일도 처음에는 공대장 미사일로 만들었지만 다양한 바리에이션이 만들어져 지금은 미사일 하면 하푼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성공한 미사일이 되었습니다. 후발주자인 한국과 일본도 미국의 성공을 벤치마킹해서 국산 미사일의 플랫폼화를 서둘렀는데요. 재밌는 점은 양국이 플랫폼화한 것은 비슷하나 서로 다른 방향으로 미사일 플랫폼화가 진행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과연 일본의 미사일은 어떤 개발 과정을 거쳤는지 한번 살펴보죠. 일본의 미사일 개발 사업의 시작은 80식 공대함 미사일부터였습니다. 기존에 보유하던 공대함 미사일을 국산화한 모델이죠. 80식 미사일은 여러모로 시대를 앞선 미사일이었습니다. 이 당시 미사일들은 파일럿이 표적을 식별한 뒤 지속적으로 레이더로 조사를 해야 했습니다. 그래야 미사일이 조준한 표적에 유도가 될 수 있으니까요. 반면 80식 미사일은 파일럿이 조준을 해줘야 하는 게 아닌 미사일이 알아서 찾아가는 방식으로 유도됩니다. 어떻게 미사일이 파일럿의 유도 없이 표적을 찾아가게 할 수 있을까? 이를 위해 당시의 레이더 시커를 장비해 스스로 표적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덕분에 기존 미사일과는 달리 80식 미사일은 파일럿이 적함을 향해 발사만 하면 알아서 쫓아가 적함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전파 고도계도 가지고 있어서 저공 침투 비행인 시스키밍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80식 공대함 미사일의 성공적인 배치는 일본제 미사일 플랫폼의 초석이 된 미사일입니다. 80식 미사일의 성공적인 도입으로 다른 미사일 확보 사업에도 탄력이 붙습니다. 바로 88식 지대함 미사일과 90식 함대함 미사일입니다. 이 미사일은 80식 공대함 미사일을 베이스로 개량한 모델입니다. 로켓 추진 방식을 터보 제트 엔진으로 바꾸고 지상 플랫폼과 해상 플랫폼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미사일이기 때문이죠. 터보제트 엔진으로 추진 체계가 바뀐 덕분에 사거리가 비약적으로 연장되어 150km 정도의 사거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80식 공대함 미사일에는 없는 부스터가 장비되어 초기 가속 단계에서 부스터로 가속한 뒤 엔진이 점화되면서 최대 마하 1까지 가속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80식에서 사용한 레이더 시커를 더 발전시켜 전자전 제밍에도 쉽게 기만되지 않게 만들어 쉽게 요격되지 않도록 만들었죠. 여기에 중간 유도 과정에서 사용하는 관성 항법 장치도 80식에서 사용한 단순한 자세각 제어 수준이 아닌 3축 자이로 가속계를 도입해 오차율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또한 88식 미사일부터 웨이포인트 설정 기능이 추가되어 포병의 TOT 사격 마냥 동시 탄착을 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90식 미사일도 마찬가지입니다. 90식 미사일의 경우 기존에 사용하던 하푼 미사일과 호환시키기 위한 공용성을 많이 중시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기존 하푼 미사일에서 사용하던 시스템을 그대로 90식 미사일을 발사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88식과 90식 미사일의 성공적인 양산 및 배치로 80식 미사일도
91식 공대함 미사일로 대체하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88식과 90식에서 사용한 터보제트 엔진을 사용해 사정거리가 이전보다 훨씬 증가했고 88식과 90식의 부품을 공유해 개발 비용 및 개발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었죠. 현재도 해상 자위대의 초계기들이 91식 미사일들을 파일럿에 장착한 채 임무를 수행 중입니다. 다음은 항공 자위대가 사용할 미사일이 필요했습니다. 93식 공대함 미사일이죠. 기본적으로 88식과 90식 미사일과 거의 같지만 레이더 유도 방식에서 적외선 유도 방식으로 변경된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91식과 함께 해상 초계기나 F2 전투기에서 사용 중입니다. 80년대부터 93년까지 제법 빠르게 미사일을 도입한 결과 일본은 다양한 플랫폼에서 발사할 수 있는 미사일을 개발 및 양산하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80년대 기술을 베이스로 했기에 현대전에서는 대응 능력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일본 정부는 현대전에 맞는 새로운 미사일 개발에 착수하죠. 88식 미사일과 90식 미사일을 개량하는 방향으로 말이죠. 그렇게 탄생한 미사일이 12식 지대함 미사일과 17식 함대함 미사일입니다. 12식 미사일은 적함이 전자기 제밍이나 플레어 등을 사용해 생존성이 올라갔기에 후속 배치한 미사일입니다. 88식에 비해 발사관의 모양이 둥근 모양에서 각진 모양으로 바뀌어 사진만으로도 한눈에 알 수 있는 게 특징이죠. 사거리가 200km로 연장되었으며 88식에 비해 목표 정보 갱신 능력이 향상됐고 A24 레이더 시커의 발전으로 제밍이 쉽게 기만되지 않습니다. 또한 고각사격을 지원하며 지형 추적 기능이 향상되었습니다. 고각사격은 마치 포병이 엄페어에서 나와 발사하고 다시 엄페어로 들어가는 것처럼 해안 진지나 지형 뒤에 숨어 사격한 뒤 엄폐를 할 수 있게 되어서 생존성이 비약적으로 상승하였고 지형 추적 기능의 향상으로 미사일이 저공 비행할 때 지형을 타고 유도할 수 있어 미사일의 생존성을 향상시킬 수 있죠. 여기에 관성 항법 장치와 GPS 유도가 추가되어 중간 유도 시 오차율을 줄일 수 있습니다. 17식 미사일은 90식 미사일을 대체하기 위해 개발한 미사일로 사정거리가 기존 150km에서 400km까지 증가한 것이 특징입니다. 17식과 마찬가지로 중간 유도 방식으로 관성 항법 장치뿐만이 아닌 GPS를 추가해 오차율을 줄인 게 특징입니다. 발사 후 목표 정보를 갱신하는 기능이 추가되었는데 이는 일단 먼저 발사한 다음 레이더로 조사를 해 공격할 수 있습니다. 12식 미사일을 개량해서 만든 미사일이라 12식 미사일에 있는 동시 탄착 기능이 부여되어 있어 그렇게 사용할 일은 없겠지만 함대지 미사일로도 사용할 수 있죠. 여기까지가 일본제 미사일 개발 흐름입니다. 정리하면 일본은 공대함 미사일을 개발한 뒤 지대함 미사일을 개발하고 함대함 미사일을 개발하는 사이클로 미사일을 개발했습니다. 앞서 말했듯 플랫폼을 하나 개발하면 개발한 플랫폼을 다양한 바리에이션으로 만들 수 있고 그걸 바탕으로 규모의 경제를 유지하면서 생산 단가와 정비성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거죠. 재밌는 건 일본은 모두 적함을 공격하기 위해 다양한 플랫폼에서 공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겁니다. 이 같은 이유는 당연하게도 일본은 섬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해안선이 길게 뻗어 있는 지형이다 보니 주 전장인 바다에서 침투하는 적함을 막아내는 게 최우선이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일본은 바다에서 다가오는 적함만 두들겨 패면 본토는 위협받지 않는 어찌 보면 우리보다 좀 더 나은 안보 환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